안녕하십니까. 10월 27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뭐 거의 예상대로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빠졌고요. 일단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독일의 SAP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. SAP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SAP 같은 경우는 이제 B2B가 거의 대부분의 어, 매출이기 B2B 사실 B2B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기업은 아니고요. 일단 이 중소기업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이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회사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실적이 앞으로 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광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별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어,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기업 실적에 막 영향을 막 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막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이 안 좋았던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급락을 좀 했고 또 이제 미국의 IBM도 대부분 이제 서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B2B가 대부분이죠. 이런 것들이 고객사들이 신규 투자 같은 건 잘 안 하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막 쌓아두는 이런 추세인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BM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뭐 MS, 세일즈포스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. 일단 뭐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니까 저런 기업들의 실적 가이드스가 낮춰진 거고 코로나가 막 퍼지는 거에 대해서 뭐 시장이 안 좋게 반응했던 거는 어제 우리나라도 얼추 그랬죠. 그런데 이제 뭐 경고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. 이 언택트 종목들 경고했고 그 다음에 아스트로제네카가 임상시험에서 모든 대상자들한테 항체가 생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지수에 비해서 경고했고 일단은 제약바이오, 언택트 이 두 가지 업종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경고했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낙폭이 조금 축소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펠로시 대변인이 펠로시랑 문우신의 논의가 좀 진전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낙폭은 조금 축소가 좀 되었고 현재 뭐 시간의 시장에서는 뭐 거의 반응 없습니다. 시간의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강보 앞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보면요. 일단 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졌지만 삼성그룹주들이 올라주면서 코스피는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좀 했고요. 이제 그러면서 야간에 MSCI 한국 ETF는 1.65% 하락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환율은 4원 정도 올라왔고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 회복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. 그러니까 가이던스란 말이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상치. 기업들이 다음 실적 발표 때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12조를 벌었습니다. 12조를 벌었는데 이제 그 뒤로 4분기에는 한 이거보단 조금 덜 벌어서 한 10조 정도 벌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가이던스입니다. 이제 근데 독일의 SAP라는 회사에서 지금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낮아지니까 이제 뭐 줄줄이 낮아지겠죠. 뭐 막상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사람들의 이제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거죠. 저 증권사나 투자은행에서 그러면은 SAP가 이랬으니까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페이스북도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를 내놓는 거죠. 이제 그러면은 어
주식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제 그러면서 어제 미국 주식들의 주가가 내려왔고, 그 다음에 유가나 국채금리가 하락. 그러니까 유가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에 하나고요. 국채금리는 채권은 안전자산 중에 하나예요. 유가가 하락했다.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건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.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랐다.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랐다라는 거고,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조금 약해진 거죠. 이제 이런 거, 위험자산의 심리가 낮아지면은 신흥국가인 우리나라한테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고요. 근데 그렇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제약, 바이오, 의료기기 업종 이런 것들은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그나마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.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. 거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분위기상 하락 출발은 어쩔 수 없습니다. 하락 출발은 맞고 가야 됩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의 악재들, 이 코로나에 관련된 매물들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후장에 플러스 전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. 이것을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, 이제 이것을 어제 시장 보시면은 줄줄줄줄줄줄줄줄 빠졌거든요. 이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줄줄줄 빠지다가 오후에 반등이 나오느냐, 적어도 미국 증시처럼 조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괜찮습니다. 이거라도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결정될 수 있다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,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43인데 한 2000, 솔직히 2000포인트까지는 괜찮습니다. 2250이나 2300포인트, 2250포인트나 2300포인트까지는 괜찮은데,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느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낙폭이 좀 클 수 있습니다. 삼성 관련주들 어제 잠깐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빠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영향이 좀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일단 오늘 시장은 사실 오후장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. 오후장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요.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또 오후 시황 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을 거를 다들 예상하고 들어가지만은 화이팅 하시고요. 저 이따 오후 때 뵐게요. 감사합니다.